목요일 7시에 시작하는 아프리카 병원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속 몇 주째 코로나로 가는데 네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예, 코로나 블루, 코로나 관련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만렙이사 진행을 맡은 이현입니다. 저 절반 만렙이 지난 의학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한강성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홍나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한강 갈 일 있습니까? 입에 올라가지고 우리 또 소개해야죠. 우리. 윤미정 씨 자기 스스로 하세요. 에아이네이션의 윤미령 해외사업부 팀장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뜨잖아요. AI. 부장 동지죠. 네네. 사진이 너무 부담스럽겠는데요. 이제 홍나래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로 제가 이거 몇 살 때 찍은 건가요? 우리 저 홍나래 교수님은요, 강동성심병원에서 정식과 수련을 하시고 거기서 임상 강사를 시작하셨고 듀크 대학에 연수를 갔다 오셨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부교수로 계시고 제한정신의학회 홍보기획 이사님이시고 또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시고 상도 받고 계셨더라고요. 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상도 받으시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셨어요. 그때 저랑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TV는 이게 상을 안 받는 사람 거의 못 나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 뭡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도 아니 사람들이 착각하게 해서 코로나 색깔이 원래 블루색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란색인가? 홍 선생님 옷색이 블루라서 이렇게 하나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에서 보고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간 칠을 많이 했는데. 윤동진님 블루라 하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레드라고 해야 돼. 또 레드. 그러니까요. 코로나 블루지만 레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부장 동지라 다 색깔 구분이 다르군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블루 그러면 왠지 좀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 있는데 그죠? 이 코로나가 붙었어요, 그죠? 우리 홍 교수님 코로나 블루 신용어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 블루는 뭐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워낙 요즘 코로나가 많이 나오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다, 뭐 코로나 칼립스다, 뭐 상상 코로나다. 코로나 관련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나오거든요. 칼립스는 뭐예요? 코로나 칼립스는요, 이제 아포칼립스가 이제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내 정상적인 생활, 내 일상에 종말이 왔다. 그 정도. 아니 코로나 칼립스라고. 소위 말하는 막장이네. 내 인생의 막장.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의료 봉사하고 2주간은 정말 자가 격리를 했어요. 그 10일 동안 봉사할 때는 좀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환자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2주간 완전히 이게 숙소에 그러니까 아주 숙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서울 가서 자격려하니까 집에서 오지 말래요. 혼자서 정말 그 숙소에서 2주간을 버텼는데 어마한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우울증 환자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이런 상태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맨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나는 완전 정상에서 혼자 그렇게 갇혀 있는 삶을 2주간 사니까 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모처에 있다는 내가 모처에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친구를 만나려도 전화를 했죠. 하니까 2주간 2주 뒤에 보자.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저희 그 아프리카 병원에서도 2주간 출연 정지 처분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봤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용어가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태잖아요.
야, 그래서 그 신적인 우울함을 정말 2주간 철저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우울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울증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블루라고 하면 저희들은 얘기할 때 이제 우울증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이 있을 때 그럴 때 네. 이제 보통 코로나 블루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건 이제 산후우울증 할 때 산후 네, 우울증. 저희가 이제 영어로 할 때 포스트파툼 디프레션하고 포스트파툼 블루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포스트파툼 디프레션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될 정도 수준의 것을 말을 하고 포스트파툼 블루라 그러면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제 보통 아기를 낳고 나면 호르몬이 확 바뀌면서 누구나 기분이 약간 좀 다운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울감. 네, 한 1, 2주 정도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이제 그런 블루하고 네, 그 코로나하고 네. 예, 합성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신조어가 그럼 좀 더 심각해진 코로나 디프레션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우울 장애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진단을 치료를 하고. 하게 되겠죠. 네. 이 상태, 코로나 블루 상태는 치료 상태는 아니지만 좀 힘든 상태. 상태구나. 네. 저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코로나 없애. 코로나 없어요. 근데 정말 요즘 보면 강박장애 강박장애. 환자분들이 네. 애들 타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안 타고 다음 거 타고 올라가고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느낌 어땠냐면 네. 그게 강박장애인 분들이 지금 이 생활에 너무 적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다들. 네, 늘 하셨던 걸 늘 그대로 했다니까. 하셔도 그대로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잘 우리가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니, 저도 수시로 손을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매번 씻는데 이게 뭐지? 이게 강박장애 같은데. 맨날 환자분들 강박장애 환자분들 손 이렇게 막 까지고 이런 거 보고 네. 저렇게 닦으시면 안 된다는데 제 손이 까지고 네.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평소에 코로나 블루면 이제 대표적인 좀 저 같은 심적인 좀 약간 우울함을 느끼고 그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또 그 어떤 증상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우울하고 뭐 이러다 보면요, 이제 뭐 불안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들도 사실 많이 생기시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통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식욕이 변한다든지 식욕.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뭐 먹어도 되게 쉽게 체하고 네. 흔히 뭐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생길 만한 그런 것들. 식욕이 또 좋아지면 식욕이 과하게 좋아지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왜 우리가 진짜요? 우울해지면 너무 네. 많이 먹어서 안 좋으실 식을. 때 자꾸 뭐 단거나 뭐 매운 거나 이런 거 땡기고 막 이렇게 너무 하시는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 뭐 식욕도 좀 변하시기도 하시고 뭐 두통이나 뭐 이런 좀 뭔가 컨디션 안 좋다고 느낄 때 느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사실은 저는 진짜 코로나 블루잖아요. 잠을 자는데 자고 일어나도 잠잠듣지도 않고 네. 하면 잠을 또 밤엔 또 못 자요. 낮에 하도 실컷 자가지고. 네, 왜냐면 공간이 제한된 상황이고 또 사실 나가도 사람들하고 또 보기도 좀 부담스럽고 한 상황이어서 식사도 사실은 식당에서 막 식사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사고 햄버거 사고 뭐 간단하게 뭐 국수, 스파게티 이런 거 몰래 그냥 구석이 안 돼. 진짜 완전히 배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혼밥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야, 이게 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였네요. 제가 2주간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여파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런 내가 얘기 꼭꼭 오잖아요. 아까도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약간 다운톤이었어요. 네. 이야, 그래서 난 너무 이게 심각하구나. 와닿아요, 지금. 근데 내 주변에도 모든 약속이 다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약속이 뭐 행사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직장인들은. 평소에는 맨날 집 밖에 놀다가 저 집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도 많고 이것도 하나의 또 블루예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대개는 보통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게 생활이 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개는 변화가 있을 때 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바뀐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계속 좀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것들이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걸 미국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가정 폭력이 더 확 늘었더라. 네네네. 우리 교수님도 그 미국에 뭐 네. 어디 듀크에 연수를 네. 하셨지만 혼자 가신 건 아니잖아. 가족들 네. 다 같이 갔잖아요. 남편하고. 그 남편하고 가져가 오랜만에 같이 있잖아요. 네. 미국 가면 그러면 싸움이 엄청 나요. 저도 연수를 미국에 가족이 갔다 왔거든요. 1년 동안. 연수는 갔지만 주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싸우려면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해야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야, 근데 그게 그런 역할을 안 하다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아 이게 생활이 바뀌면 그 적응을 빨리 해서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블루도 사실은 이게 일단 왔잖아요. 이 새로운 세계가 왔는데 그게 지금 적응을 해야지만 되는데 적응을 못 안 해보 이런 세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완전 새로운 시대에 사는 뉴 노멀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게 바로 그런 거였던 생각입니다. 어때요, 동지는? 중국은 좋은 사례도 있긴 한데요. 계속 우울해서 너무 2000년생인데 너무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다가 이제 8일부터 다들 우한 사람들도 이제 다 해제됐죠. 해제가 오니까 이제 결혼증을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떨어진 동안 애틋함을 느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네.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KT에서 뭐 했죠? 그 모니터 설치해가지고 하객들이 모니터에서 대신 축하해주는 그런. 그래서 뭐 5,000명 가까이가 그 화면에 다 보여주면서 우리도 참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본 보니까 로봇가 대신 졸업장 받더라고요. 로봇이 대신 가서요. 한 명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요즘 그래서 우리가 IT가 발달되다 보니까 회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줌이라고 네. 뭐 앱을 통해서 다 줌이 주가가 확 올라갔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균관대 의대생들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딱 가니까 텅 빈 이런 장소에 제 혼자 있는 거예요. 이런 화면에. 그리고 딱 들어와서 화면을 딱 트니까 의대생들이 40명이 화면에 얼굴이 다 뜨더라고요. 한 100명까지 됐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뭐 시키고 그래요. 전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얼굴을 보면 자는 얼굴이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네. 눈빛 안 마주친 애들도 다 보이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바이탈 사이트 생체지구까지 다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정말 있나 없나. EEG도 달아놓으면 어느 호텔을 자는지 다 알지. 자면 이제 빨간 물 들어오지. 몇 번 왔대. 너무 끔찍한데요. 이게 빅브라더 시대가 빅브라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재밌는 그림은 뭐예요? 이게 뒤에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 걸린 이제 댕댕이죠. 개 겉탈이지. 데이트세요? 왠지 좀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이제 허탈하고 표정이 정말 달관한 표정인데요.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이현세랑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감염병 스트레스라는 말도 쓰네요. 네. 감염병 스트레스는 뭐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염병 사태가 갑자기 갑자기 이제 즐거움을 주시네요. 우울할 때 저런 영상을 좀 띄워놓으면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좋아지네요. 네. 가끔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화면 좀 뜨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감염병 사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말초적으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사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지금은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 따라오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한 집안에 여러 명이 복작복작 살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많이 이제 부딪히고 또 불편한 것들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혐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 혹시 진짜 심각해요. 네. 세상에 또 우리 백금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들내미가 열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열을 쟀어요. 열이 재니까 약 37.2도예요. 이게 열 나는 거냐 미열이 있나? 그래서 다음 도중에 또 36점 몇 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원에 보내려면 이제 학원에서 또 재거든요. 다. 또 학원에서는 또 이게 체온계가 또 틀려요. 뭐 37.5도 그러고 37.8도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 이거 고장 났다 그래서 우리 걸 또 갖다 주고 직접 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애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애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 하면 이런 우리 애가 또 다른 애들한테 혐오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문제들. 그런 문제도 있고 내가 대구에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자가격리 집에서 하려고 했지만 오신 말라 했을 때 이 섭섭함도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많이 걸렸을 때 가족이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온 전체가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적응이 안 된다. 맞죠? 네.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혐오감 생각. 난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하려고 해줬네. 돌아오신다. 네. 네. 근데 이제 심리 방역이라는 말 나 참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저 말에 익숙치 않았는데 말 참 잘 만들었다. 심리 방역. 심리 방역이 뭐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사실 이 감염병은 이제 뭐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면 감염병이 확산하지 말라고 하는 뭐 소독을 한다든지 뭐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병이 확산되는 것 외에도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들을 다 합쳐서 심리 방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 저 영상, 저 사진을 보면 진짜 왜 그러세요? 심리 방역. 심리 방역이라고 저런 거군요. 제한번 불살랐어. 심리 방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 근데 우리가 되게 생활 방역,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생활 방역을 강조하거든요. 이제 거리두기에서 다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는 용어를 지금 쓸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증 같은 정신과 쪽에서는 이 심리 방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는 건가 봐요. 사실 환자분들 뵈면 요즘 들어서 나빠지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울증 원래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병원에 오는 것 자체 굉장히 두렵잖아요. 가면 옳지 않을까 해서 정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많으면 환자가 확 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을 되게들 많이들 저한테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새로 막 느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병원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근데 계신 분들은 다 여쭤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뭐 하시던 운동 같은 것들도 못 하시게 되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 하시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 기분도 더 다운되고 자꾸 더 불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이거 내가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디프레션이 아니야 하고 뭐 체크를 해볼 방법이 뭐 체크리스트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진단명은 아니라서 우리가 그거를 뭐 진단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MRI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방법은 전혀 네, 없고. 이거는 이게 진단이 진단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네, 진단이 그럼 아니니까. 신드롬이라고 해야 돼요?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의학적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 상태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기는 할 건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안 불안하고 안 우울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아, 오히려 그게 네, 정상이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좀 정상이고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사실은 마음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일 이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막 피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걸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꾸 이게 피할 수도 없는 걸 자꾸 피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이게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재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요. 또 노인 환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병원 오는 것도 네. 꺼려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환자들 많이 모으는데 네. 아주 지지부진하다가 화상 환자는 한강성심병. 아니요. 아, 화상 비주얼로. 화상으로 본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 환자들을 와서 제가 뭐 옛날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됐으니까 처방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상담만 해주는데 회원이 안 모이다가 그래서 엄청 늘었어요. 제 환자들이 다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참여를 하고요. 또 요새는 또 대리 처방을 받으려면 얼마 전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장애라는 그 못 움직인다는 증명서를 띄워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화상이 뚫리는 바람에 너무 좋아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등록 깨돌이님 반갑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환자 그렇죠. 병원에 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 맞고 거죠. 이제 진료를 해야죠. 진료를 해서 이제 예약 시간을 저한테 이제 화상으로 그것을 시켜주는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7시도 되기 전에 환자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듣고 열을 뻔했는데 전화번호를 오픈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오픈을 직접.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난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근데 지난주에 3사람 점점 늘어요. 이게 화상 진료인데 진료는 안 받는 거잖아요. 7시 넘으면. 아니 제가 진료 예약을 먼저 하시고 그 시간에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런데도 그냥 소용없어. 예. 그래갖고 정은 이제 집사람 우리 오해할 이현 선생님도 코로나 블루 걸리겠는데요? 블루 진료 스트레스 때문에. 블루가 아니라 저는 아까 너무나 태연해서 제가 아까 병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철렁했어.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각 이상하다. 분별로 이런 코로나 블루를 다들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심적으로 좀 약한 부분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좀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확실히 좀 더 불안하신 거는 있고요. 이 병이 정말 상상 코로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정말 내가 걸린 거 아니야? 이 걱정을 남들보다 유독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해서 생긴 뭐 감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는데 이 상상 코로나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조차도 안 되시고 그냥 정말 그냥 뭐 약간 열감이 있을까 말까 뭐 이런 건데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도가 높으시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쉽게 받으시는 분들,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오히려 건강 연료증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분들은 훨씬 지금 요 근래 아마 굉장히 많이 상상 임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는 코로나가 걸렸어 이러고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이제 참, 진짜 어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증상들이 그 생각이 어떤 의사들이 많이
많이 생기셔가지고요. 근데 네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보면 건강 프로 같은 거 계속 보시면 보시다가 뭔가 증상이 하나씩 더 생기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사실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또 불안하고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맨날 갇혀 있다 보니까 그죠. 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어른과 비슷한 어떤 심리 불안. 네, 아이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아이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희가 모르게 이런 뭐 정보 같은 것들도 자기들끼리 막 돌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또 뭐 정말 옳지 않은 정보들 바르지 않은 정보들 같은 것들 보고 더 혼자 막 무서워하고 있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아이들도 한 번씩 다 챙겨주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나도 버거운데 또 아이들 건강도 챙겨야 되고 교수님 건강도 챙겨야 되고 환자 건강도 건강도 챙겨야 되고 윤동지도 챙겨야 되고 너무 바빠서 죽겠습니다. 심리 방역은 그래도 우리 정신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또 뭘 걱정하냐면 이제 돈 꿔준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못 받을까 봐요. 예. 왜요? 네? 뭐 사망하실까 사망하실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하냐 막 꼬치꼬치 물으시길래 왜 그러시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누구한테 거액을 꽂았는데 꽂은 분이 격리가 되셨는가 봐요. 중환자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중환자로 갈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그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까 몹시 불안한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사망해버리면 참 받을 길이.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나빠져가지고 그보다 돌아가시니까 겁이 덜 겁이 나죠. 내가 죽을까봐 걱정이 아니라 딴 사람이 죽을까봐. 저는 사실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일반인 분들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불안, 이제 저쪽에 저는 이제 또 환자들이 또 접촉하면서 불안이 되게 심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뭐 자살까지 생각한 환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정말 그 침대 하나, 베드 하나 주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복도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 졸지 살게 된 거잖아요. 또 되게 무증상의 경증 환자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정신과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런 병원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 학회에서 지금 조금 뭐 같이 나라랑 이렇게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요.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또 이런 곳에 그러니까 그 감염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 있게 돼 있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계속 저희가 해드릴 수 있게 대부 보니까 심리 방역 팀을 구성을 했던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럼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홍란혜 선생님 핸드폰에 전화. 저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입원해 계시거나 뭐 생활치료센터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원래 처음 시작은 이제 확진자분들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격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 중에 혹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을 인터넷에 정신건강센터로 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으시면요 그쪽에서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격리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예 좀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해서 잘 계신지 이렇게 확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자가 격리라는 말보다 자가 대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가 대피. 네. 훨씬 말이 부드럽죠. 근데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밖에 아예 못 나가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요. 지금 단계가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 벌금도 세고. 대피란 말이 오히려 더 좀 안 좋게 들리는데요. 자가 대피.
근데 사실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우울하실 것 같아요. 방금 이 기자님 말씀처럼 제가 한번 그때 상해에 가서 우한 플랫폼의 행사를 참여하고 이제 2주 지났는데 2주하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열이 났는데 37도 5 정도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저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6시간을 그 격리방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많이 검사할 게 더 많대요. 그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변 검사하고 폐 검사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 응급처치원도 그 방에 6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서 6시간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 침대도 하고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때는 진짜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단지 이제 이 37.5도. 네, 저 그거 그리고 두통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서 꼭 알려줘. 그러니까요. 저 원래 열날 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서 꼭 알려줘. 다들 불안해서. 그것도 벌써 이렇게 말하자면 차별을 받은 거네. 네, 차별 받은 거예요. 동료들한테 참. 저 거기 다녀왔고 그래가지고. 네.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왜? 차별받을까봐? 네네. 저 원장님 그러면 그 숨겨야죠. 그리고 원장님 한번 만나게요. 진짜 너무 사랑. 근데 이제 적절한 불안은 필요해요 정말로? 네, 적절한 불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불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은 네가 도망가야 될 때야 라고 우리한테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걸 더 철저하게 지키는. 네, 그리고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네, 마스크 끼고 뭐 하는 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잘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당연히 뭐 하라고 해도 뭐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절한 불안은 필요하고 과도한 불안은 버려야 한다. 그 이제 정신 홈페이지 있던 것도 나오는데요. 야 이거 언제부터 과도한 불안인고 참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요. 주관적인 의미가 되게 강한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뭐 이 정도로. 일단 뭐 거짓 정보에 대한 불안은 사실 과도한 불안일 것 같아요. 거짓 정보요? 네, 왜냐면 그거는 필요 없는 불안이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거짓 정보인지 어떻게 알죠? 진짜로 다들 생각하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일단은 근거 있는 정보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뭐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나오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믿으시고 흔히 요즘 뭐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좀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돈다든지 그런 것들. 그 뉴욕의 한 시민이 뭐 올렸습니다 하고 뭐 짜짜짜짜.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번역을 한 거라든지 이런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조금 뭐 확인을 좀 거친 다음에 믿으시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각종 뭐 생강차다 뭐다 뭐 이런 또 참기름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내 몸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애매하다.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넣는다. 누가 이 정리는 누가 하죠? 이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심리 방역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마음 건강을 지침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불안한 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불안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내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증폭 되겠네. 되게 저희가 이제 밤에 잠 안 올 때 생각해 보시면 잡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정말 밤새 잠 못 자고 뭐 걱정만 하시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좀 다운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안 그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좀 받아들이고 내가 데려갈 것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안. 네. 정상적인 정상적인 감정이다. 감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중에 일부는 이제 정말 너무 불안해서 뭐 내가 꼭 나가야 되는 외출 자체를 못할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도 되는 외출은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정말 꼭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불안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내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그거는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셔서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 가능하시다면 또 병원에 한번 가셔서 이게 좀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아까 코로나 블루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잠 못 자고 뭐 식욕이 변하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짜증나고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또 무슨 몸에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들여다보고, 좀 어려운 말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절하고 우리가 그걸 다루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크게 걱정할 일 아니고 내가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 요게 좀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설명하시죠. 또. 다음에 이제 뭐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는요. 사실 코로나19가 제일 무서우고 제일 두려운 것 이유는 이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 경과가 어떻게 갈지, 뭐 얼마나 병이 걸릴지 뭐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불안하고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한 2달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떤 놈이다 하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초반보다는 좀 초반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죠. 처음엔 굉장히 불안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하게 느끼고 불확실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반응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 나의 마음의 반응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을 굉장히 기피하고 무서워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멀쩡하지만 나한테 오기로 나는 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자,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요새 카톡이 무지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더 수다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전화해서 만나자. 안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전화로 소통하고 카톡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요. 별걸 다 보내. 가끔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모든 소통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잘못된 것이 물리적 거리를 두라는 거지 인간 간의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두렵고 혹은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좀 그래. 그러면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하되 네. 물리적 거리를 그렇죠. 멀리하라는 얘기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영어 자체를 아주 잘못했네. 정보가 마치 진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등지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네. 이유. 근데 영어로도 소셜 소셜 디스턴스잖아요. 디스턴스.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그 소셜을 직역을 해서 그렇구나. 네. 네. 유학가 다른데. 네. 그러네. 네. 듣고 보니까. 그래서 좀 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좀 같이 예.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런 그러니까 것들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죠. 비접촉 그렇죠. 디지털 대면 진료. 네. 아. 예. 그렇잖아요. 얼굴을 정말 네. 갖다 드리는 비접촉 진료지 그게 비대면 진료는 아니에요. 네. 네? 화상 대면 진료지.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는 가깝게. 더 이럴 때일수록 뭉치자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셔라라는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 뭐 그렇게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뭐 앱을 통해서 뭐 명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같은 네. 것들도 좀 미뤄두셨던 것들 이런 네. 것들도 있고요. 네. 또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밖에 나가서 난 운동을 못해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집안에 운동기구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다 빨래를 빨래 걸고 걸고 있어요. 빨래 걸고 있어서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용하셔서 지금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좀 더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혐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선풀 달기라든지 네. 또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뭐 지금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고생하시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좀 더 긍정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들이 네. 훨씬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우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데크 만두처럼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가끔은 방 안에 있지 말고 이렇게 좀 사람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죠? 한산한 네. 그런데 한 바퀴 이제 도는 산책 정도 네. 하셔도 네.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픈 스페이스에서 뭐 혼자서 걸어 다니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네. 같은데 네네. 이제 연인들이 가까이- 문제죠. 이제 가까이 네.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고층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 이제 엘리베이터 네. 타는 게 좀 공포스럽고 계단 그런 너무 맛이. 근데 이제 뭐 30몇 층 되면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네네. 부인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하여간 뭐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네, 좋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마스크 하고 손 닦고 그러고 있어야죠. 그래서 참 그 좀 황당한 게 아파트에 네. 이제 저희 집이 좀 높은 데 살아서 네네. 타면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먼저 타고 있고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싹 등을 돌아서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딱 서요. 아, 참, 네. 참 민망해. 진짜. 네, 그게 바로 생활 방역의 하나예요. 네. 가끔 기다렸다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건 내가 좀 이제 그걸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네. 될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속상하고 그렇다고 아, 야 타 이럴 수도 없고. 자, 제일 또 중요한 거 있죠. 바로 규칙적인 규칙적인 생활. 생활. 네.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야, 이게 어때요? 정말 실제 쉽지 몸소 특히 자가격리 하시는 자가격리하면서 네.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원래 규칙적인 생활은 나가서 하는 활동이 원래 규칙적인 생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예. 완전히 안에 네. 정말 책을 막 이렇게 10권을 쌓아놨는데 그 책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또 방송 또 TV 봐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뉴스를 또 계속 보고 네. 또 집중 안 되니까 또 누워 있고 이게 사실 좀 상당히 힘든 말입니다. 사실 규칙적인 생활 하자는 게 현실적으로는.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요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네.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나 이렇게 되면 되게 아주 정말 규칙적으로 원래 사시는 분들 아니시면 예. 아침에 그냥 늦게 일어나게 되고 밥도 제때 안 먹게 되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침대에서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 이렇게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쉬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 더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저희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좀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좀 분리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시간과 공간.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과 또 내가 집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네. 계속 집에는 있지만 네. 이거는 업무 시간이다. 아, 이런 것들. 네. 집에 있어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업무 공간도 뭐 방이 여러 개가 있으시면 업무 공간을 따로 보셔도 되는데 와. 방이 여러 개가 없다고 해도 한 방이라고 해도 적어도 침대에서는 일하시지 말고 아. 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쉬는 공간, 여기는 일하는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나누면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그렇죠. 갖게 네, 되는. 그리고 조금 어쨌든 내가 좀 더 이렇게 생활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지침, 네네네. 학습 맞습니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나네. 네. 네? 그거 그려놔야 네. 되겠네. 그걸 또 아이들도 네. 저희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 생활 시간표 네. 그걸 갖다가 같이 그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게 요즘 규칙적인 온라인 생활이. 강의 듣는 예. 아이들도 보면 네네. 몰아볼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몰아보고 낮에는 또 누워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하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 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뭐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나 정보 검색하는 것도 조금 자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시지 아, 마시라. 아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해롭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좀 너무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질적으로 안 좋은 정보, 양적으로 너무 과도한 정보 둘 다 사실은 좋지가 아.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늘 시간 정해서 봐라. 그렇죠. 이게 또 어른들한테는 아침에 제때 네. 일어나라. 스마트폰 하시게 들리네요. 정리라.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막상 내가 되니까 이게 안 지키는 거예요. 어려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 이제 소통을 하실 때 네. 우리가 물론 늘 잘 하셨던 분들도 좋지만 또 음. 둘러보면 조금 저희가 더 챙겨드려야 될 분들이 사실은 계시거든요. 뭐, 이번에 착하게 살자는데. 네, 뭐 네? 부모님도 네. 그렇고요. 좀 스스로 걱정들 더 많이 하실 만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한 번 더 전화도 한 번 더 해주시고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취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밖에서 더 못 나가시고 맞아요. 네. 집에 그냥 갇히셔서 더 힘드신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또 그러다 보면 막 정말 이상한 정보에 빠져가지고 또 힘드시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주시고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 사는 것들은 문제는 없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또 전화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해주고. 굳이 가셔서 그러니까 요즘은 대면하는 거는 서로 불편하고요. 네. 좀 뭐 관심을 갖는 게 꼭 굳이 가서 직접 가서 만나고 뭐 손잡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전화하셔도 좋고 요즘은 뭐 화상통화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서로 얼굴 보고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까 그 돈 꿔주신 양반은 전화하면 안 되겠죠? 치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또 서로 응원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감염 문제는 사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네. 좀 응원하는 게 필요할 것 자, 같아요. 오늘도 이제 또 자녀. 아, 네. 아, 네. 이거 참 민감한데. 네, 또 어른들이 또 주체가 돼서 엄마 아빠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마가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빠가 해주는 게 좋습니까? 둘 다 해주셔야죠. 사이가 안 좋으면 각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첫 번째가 자녀와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들이 너무 잘 모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네네. 모르니까 그냥 애들한테 그냥 뭐 잘 씻어, 뭐 마스크 쓰고 다녀 이렇게 잔소리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그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아이들이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 부모님이 본인의 감정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불안한 게 아니다. 엄마도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요.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네. 동영상 네. 뭐 수시로 보니까 네네네. 훨씬 더 지식이 많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네. 아이들한테 좀 많은 뉴스를 접하고 네. 같이 또 얘기를 좀 아이들한테 많이 배운다 생각하시고 네, 대화를 하면 오히려 같이 좀 이야기를 쉽게 하고. 음. 네. 될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격리된 아동이라면 무슨 아동이 격리가 되지? 그러니까 차례대로 가면 또 자녀에게 건강된 모델을 건강한 모델.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엄마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보면 이제 어른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있거나 네네. 조금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네. 이제 아이들은 같이 덩달아서 이제 막 흔들릴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모님이 좀 건강한 모델이 되어서 아 이렇게 잘 버티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TV만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TV만 본다고. 사실은 그죠? 부모님이 TV만 보면서 애들이 그런 경우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부모님이 짧게 돼 있는 생활을 잘 이렇게 해서 부모님부터,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이제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는 왜 아빠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도 네. 많이 이제 TV도 보는데 TV를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이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계속 정말 그것만 보면 스마트폰 요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과도하게 코로나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만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간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좀 올바르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글을 읽는 것만이 리터러시가 그렇죠. 아니라 올바른 그 뉴스를 보는 방법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보통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제가 네. 앞에서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아까 격리된 아동에 대해 팁이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격리된 아동. 어른만 격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격리된 거잖아요. 뭐 같이 격리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만 격리가 되는 경우도 맞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노출이 됐다거나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고. 집에 이제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가령 네. 네 식구 사는데 엄마가 자가격리가 됐다. 그럼 이때 애들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돌보는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격리가 된 경우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 중에도 격리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격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고 네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좀 봐주시면 잘못하면 상처받기 쉽겠어요. 네. 이런 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정신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강 센터. 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그렇죠. 전화해서 연락 도움을 주셔도 좀 받아도 될 것 같고. 나라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다 무료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서요. 어린이들에서는 특별히 아동심리 방역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있어요? 지금 소아정신과 쪽에서 음. 보시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쪽에서요. 이거를 그 뭐 카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도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네네. 뭐 그쪽을 똑같이 해주시면 똑같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거 정리 준비 많이 하셨네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사실 제일 큰 문제죠. 계약 연기돼서 네. 지금 뭐 온라인 계약을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라도 결국은 아이들의 생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핸드폰이나 게임 시간 같은 것들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이들이 계속 노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면 뭐 이제부터 좀 뭐 학교에서처럼 10분 쉬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조금 좀 규모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화 시간을. 그러니까 아까 공감을 하려면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죠? 뭐 보면 툭툭 뭐하니? 밥 먹나?
뭐 이런 얘기도 대화의 뭐 수준으로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같은 주제,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그러니까 애들이 예. 이번에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한 미스터 트롯만 쫙 보는 바람에 네. 공짜 한 곡씩은 다 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선택 그만님. 제가 지금 중국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동안 같이 트로트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게 겹쳐가지고 네네. 다들 볼 수 있는 좋은. 근데 간만에 가족의 어떤 가족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네. 좀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바로 공동체 역할. 그렇죠. 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배려하는 것들 훈련하는 것도 집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안 있던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이게 불편한 게 사실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설거지하면 3,000원, 빨래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딱 배분하니까 서로 하려고. 그 돈본주의로 아니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이걸 하면서 이 노동의 어떤 가치. 그건 그냥 기자님이 하실 일을 넘기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돈으로 사는 거야. 빨래 넣는데 아 이거 맞벌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역할들만 꼭 그렇게. 아이들도 같이 하는 노동의 즐거움.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네. 네. 그 애들한테 공부 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저는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를 위한 마음건강 유치문 저희 학교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 아까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거고. 이거 알고 가셨으면 좋을 네. 뻔했네. 네네. 제가 미리 보내드렸어요. 네. 늦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가격리자를 위한 마음 건강 지킴이네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비슷한데 이제 몇 가지 다른 게 보면 이제 격리의 필요성을 일단 이해를 하셔라.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네네. 왜 이런 2주간 하는 부분들. 건지.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비.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대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진분들 소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일단 의료진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람이 일단 정말 뭐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입고 이러는 것들이 풍족해야 네. 그래야 일단 마음도 사실은 좀 편안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부터가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 더더군다나 불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현실적인 대비들도 사실은 꼭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도와주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제일 고마웠던 분이 뭐 음식 시켜주시고 가신 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자아격리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맨날 이제 오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3분 카레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지겨워지시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밖에 아예 못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네. 보건소에서 갖다 주신 그런 음식들만 먹다 보면 좀 그렇게 내가 밖에서 먹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도울 수도 있겠죠. 중국도 보니까 집집마다 식료품을 네. 배달을 네. 해주더라고요. 네. 식재료를. 네. 네? 그래서 아유, 이제 공산주니까 국가에서 다 주는. 배급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자체별로 다 지원을 지금 해주는. 자가격리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주고 네. 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가끔 보면 쌀 같은 거 이렇게 들어 날라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처럼 이제 그게 델리버리가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지. 네. 네. 정보에 집중하라는 거 네, 아까 가짜 뉴스에 말씀드렸던 조심하라는 거고, 거고. 뭐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시고요. 뭐 그래서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인데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자부심 중요했죠? 자부심 꺾였습니다. 꺾였어? 전화만 하면 다들 피하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아니, 백이의 용사라고 막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러니까요. 외부는 그렇게 보였는데 내 아, 스스로는 자부심 속으로는 많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네. 용기 준 사람이 교수님마저 용기를 안 주셔가지고. 네. 최소한 혐오는 안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네. 본인 이외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넓게 보면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혹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 그런 얘기를 네, 진짜 일을 저한테 하시는 좀 거거든요.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라도 보내주셨어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네. 보셔도 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아, 네. 필요하다. 비슷하게 잘 뽑았으니까. 네네. 네? 일단 감염자 가족. 가장 좋게는 이제 네. 감염자 가족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출되신 분들 네. 또 치료진 분들인데요. 어르신들. 사실은 넓게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음. 심리적 방역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정말 어르신들이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도 이게 이제 해본 적이 없던 거라. 또 뭐죠? 중 아, 또 또 함께 이 시기에. 이제 예, 네. 건강 아까 이제 건강 염려증, 네. 또 이제 왕 업세가 또 돼가지고 상상코로나. 강박신경이 되고 네, 막 네. 대리외상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의료진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건데요. 아. 이제 아마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막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이 큰일이 그렇죠. 생기고 네. 뭐 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다 네. 보면 네. 내 생명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그런 고통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게 또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 자체가 내가 죽을 만한 위협에 사실은 빠져야 되는 아. 그런 건데 대리 외상이라는 게 그래서 나의 외상은 아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외상을 가지고도 마치 내가 외상을 입은 것처럼 아. 그렇게 힘든 거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희가 이제 전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네네. 트레이닝 받을 때 이제 워낙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 과는. 네네. 정말 저 간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간호사하고. 네네. 워낙 죽음을 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 아버님 죽음에 가서 가는 슬프지가 않아가지고 음. 굉장히 민망했다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 전혀 안 슬프고 예, 아버지 익스파일 하신 거지. 예?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거는 외상 증후군이 아니네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상이 있었을 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지만 더 큰 걱정을 하는 게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거 심한 거네, 그럼. 네, 완전히 이제 그게 네. 너무 오래 힘들다 보니까 혹은 너무 심하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거가 무뎌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하면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훨씬 더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그래서 간호사도 중환자실 간호사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람들이 이제 의료진이나 소방관, 경찰 이렇게 네. 요번에 그러면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의료진 또 119 네. 구급대 뭐 이런 분들이 다 또 그런 또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면 그 호흡기,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이제 모두한테 주지 못하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이거를 결정을 의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정말 아, 그런 힘들죠.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내가 같아요.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갈랐다 싶으면 네.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네네. 네. 야,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럼 치료해요? 그분들은 그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진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본인이 힘든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공간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혹시 너무 힘드시다면 조금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라든지 거기서 조금 나오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모니터링을 좀 꾸준히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같이 뭐 지금 이탈리아 그때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정말 초원급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배려를 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큼의 손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건강염려증이 이제 상상 코로나라고 네. 거에 걸렸을까봐 걸릴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네. 병이고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폐혈장애 별게 다 나타나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모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보통 저희가 뭐 건강염려증이나 혹은 신체화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면 다 꾀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가 실제로 아프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고들 네네.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뇌에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뇌에서 이제 명령을 잘못 내리게 되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증상을 느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게 몸에 병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러시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시고 더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꾀병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좀 해드리고 네. 당신이 이렇게 힘드시고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참 힘드시겠다. 그렇지만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나 봤을 때는 이거는 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달리 치료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자, 돼요. 공감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신경외과에 맞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이 신경외과에 많은 이유가 본인은 틀림없이 정신과라 저 치매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신과 앞에 앉아있기는 싫은 거야.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과로 와요. 그래서 네,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소연하면 제가 얼른 검사부터 시켜요. 검사해서 정신과 딱 정리해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가 알려주는 게 다른 약이 없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네, 이제 이게 검사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검사, 신체적인 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네. 문제는 이분들이 검사를 한 번 하고 만족을 잘 못하세요. 또 그러니까 해요? 검사를 하면 이 병원에서 못 찾은 거다. 이제 다른 병원을 또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온 병원을 정말 돌아다니시다가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실제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오시면 나는 굉장히 위가 약해서 약을 잘 못 먹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치료를 잘 받으시면 위도 다 좋아지세요. 그래서 당신은 원래 위가 안 좋았던 게 아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문제였다. 코로나 같은 경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앉아있다 남이 볼까 무섭고 아들이 할까 무섭고 부인이 할까 무섭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가족들은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코로나랑 연결을 하면 이제 코로나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거고 네.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콧물이 나도 코로나가 아닐까. 자 그런 경우에 코를 이제 코피 나도록 또 검사를 하죠. 근데 음성이 계속 나와도 그럼 계속 검사하는 게 네, 문제가 그거는 되겠네요. 별로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검사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더 불안을 더 맞습니다. 일으킨다. 네. 근데 그 아까 과도한 뉴스 말씀하셨는데 뉴스에 계속 뭐 재감염자가 있네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도 좀 무증상만. 제한해서 보자. 그게 막 네. 무지무지하게 불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나 이제 격리에서 해제됐는데도 네. 다 나섰다고 판정 받았는데도 또 재감염이라니. 그러니까요. 하여간 아이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근데 저도 점점 코로나 블루에 빠지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환자 때문에. 네. 이렇게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오늘 들어주시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예.